어제 6월 13일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당정협의회를 갖고 학자금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업 학자금 상환특별법은 저와 여당 간사인 이태규 간사가 법안 소위 직전부터 상의해왔던 부분입니다. 이태규 간사도 오랜만에 여야가 합심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학자금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라고 잠정적으로 좀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당 간사가 정부 측에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또 기한도 저희가 지정해 놨습니다. 기한이 다가와서 이제 법안 소위 때 제가 정부 측에 중재안이 준비되어 있냐라고 질의를 하자 정부 측이 어떠한 책임감도 없고 무성의한 태도로 중재안이 마련된 게 없다. 이런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야당에서는 부득이하게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학자금 지원법을 단독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당정이 뒷북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정 합의안이라면서 기재부와 협의도 없었고 예산 추계 자료도 제시하지도 않고 설익은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학자금 이자 면제법은 법안 소위와 그리고 안건조정위에서 수차례 논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매도하면서 그때마다 결사 반대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안건조정위 의결 기한 마지막 날까지 보이콧하는 바람에 지난 5월 16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당이 뒤늦게라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나선 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학자금 지원법 내용을 보니까 과연 청년들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야당 법안을 소위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매도하면서 정작 당정이 발표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부랴부랴 급주한 퍼포먼스 발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괜히 이자 면제 대상만 줄여놨을 뿐 추가로 제시한 방안은 지원 범위나 소요 재정 규모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실효적이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오랫동안 심의해서 의결한 원안을 반대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더 깊은 고민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이 주도해서 법사위에 상정된 민생 법안을 반대하자니 이제야 부담이 된 모양입니다. 민주당이 청년들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 정책이라고 비난하더니 무슨 이유로 뒤늦게 학자금 지원법을 제안하는 겁니까? 반대 명분을 만들어서 정쟁을 이어가다가 끝내 민주당 표 민생 법안에 국민의힘 꼬리를 달아보겠다라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간 야당이 내민 손을 일구에 가치에 없다고 내팽개치더니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청년을 위한다며 뜬금없이 나서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이제야 야당이 차린 청년 대책에 숟가락을 한번 얹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결한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을 소득 8구간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낮추자고 주장합니다.
소득 8구간은 평균 소득 527만 원이고 이를 대상으로 이자를 면제할 경우 연간 약 8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중위소득 100%는 소득 5구간에 해당하며 평균 가구소득 346만 원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이 경우 약 45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자 면제 대상 학생을 줄여서 400억 원 정도 예산을 아껴보겠다는 속셈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월 소득이 1천만 원이나 되는 부잣집 학생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해 준다고 선동합니다. 하지만 소득 8구간 산정기준 경계값 1천만 원은 실질 가구 소득에 부동산과 차량 등을 재산 환산액으로 더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소득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수치입니다. 그러니 부동산과 차량 때문에 실질 소득은 낮아도 8구간에 해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 때문에 수도권 거주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산정 결과가 나올 때마다 소득 8구간 안에 들지 못해 가슴을 치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이 1천만 원 타령을 하면서 허무맹랑한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는데 실제로는 전체 대학생 대비 약 48.5%만이 소득 8구간 이하에 해당합니다. 즉 부잣집 학생이 아니라 중하위 계층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국민의힘이 8구간 대학생 가구가 마치 엄청난 고소득 가구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입니다. 8구간 이하 대학생 가구에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용 자격을 부여한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여당이었던 때에 설정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일부러 모르는 척 말 바꾸기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당정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가 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확대 등 패키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당 수준이 한심할 정도로 가관입니다. 구체적 인상 범위와 방식, 지원 인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 새로운 것이냥 부풀리고 생색내기까지 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기초 차상위 가구의 경우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는데 이미 기초 차상위는 연간 700만 원의 국가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향후 대학 등록금을 대폭 올리지 않는 한 현재 지원금으로도 의대를 제외한 웬만한 학과는 충당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넉넉히 지원하겠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럼 얼마나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소득 1에서 3구간의 저소득층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1, 3구간은 연간 520만 원을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미 국립대 평균 등록금을 웃도는 금액입니다. 이걸 알고도 생색내려고 끼워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 팩트 체크조차 없이 법안을 급조한 것입니까? 근로장학금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호기롭게 밝혔습니다. 근로장학금도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강조하는 소위 고소득 가구인 8구간 학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은 소득 5구간까지 줄이겠다고 하면서 근로장학금 대상은 어떻게 더 늘리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약 14만 명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1만 명만 확대해도 250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대상을 얼마나 더 늘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당 근로 지급액을 높여줄 건가요? 현재 교내 근로 9,620원, 교외 근로 11,15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대하면서 근로지급액을 높여줄 의지는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돈 없다고 매서 반대하는 기재부와 협의는 된 겁니까? 당정 협의안이라고 하니 이미 재정당국과 의견 수렴은 돼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저리로 생활비 대출 한도를 증액하겠다는 건 결국 청년들에게 빚만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대출이라도 늘려줬으면 하는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것과 빚을 더 많이 지라는 것 중 어떤 정책이 미래 세대를 위하고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여당 시절에는 뭐 하다가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추진하느냐고 타박합니다. 2021년 6월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생 취업 후 학자금 대상을 포함해서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구 재학기간 이자 면제 등 21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발의된 법안을 국민의힘 반대로 1년 만에 진통 끝에 처리했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의결한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그 직후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청년들의 고통이 커지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안정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 겁니다. 여당은 무능 때문에 초래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꼭 필요한 법안을 추진하는데 여당과 정부가 도움은 못 될 망정 트집이나 잡다가 야당 법안을 가로채기 위해서 표절 정책으로 발표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살부터 29살까지 청년층의 취업자가 9만 9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7달째 감소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취업도 안 되는데 빚을 갚는 것이 쉽겠습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이라면 야당과 협의하고 토론해서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게 순서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법사위,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고 여야 지도부 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야당이 민생 입법을 추진하는 노력을 포퓰리즘이라 매도하는 이 악의적인 태도를 계속 견지한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논의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김영호,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국회의원 일동.